어머니 연세도 있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또 상속세 낸다 하면서 법정 지분까지만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니 내가 절반 정도는 받고 싶은데 실제로 절반 받으시는 경우 거의 못 받습니다. 생전 증여는 20년 전 증여도 따라옵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무섭냐? 20년 전 목동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그게 3억이었는데 지금 목동 아파트가 25억이라면 여기에 더해지는 숫자는 3억을 더해야 될까요? 현재 시가 25억을 더해야 될까요? 구체적 상속분을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방금 상속인에 대한 정리를 했고요. 자, 상속인이 내가 됐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상속받을 몫이 얼마냐를 따질 거예요. 자, 법정 상속지분은 균등하게 과연 n분의 1인가? 법조문을 봐봅시다. 동순이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우리 n분의 1을 민법은 균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어쩌고 저쩌고 5할 가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되는 어쩌고 저쩌고 5할 가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배우자인데요. 저가 5할 어쩌고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상속재산의 절반이 제 거고 나머지 절반을 우리 자녀들이 나눠 갖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거 맞나요? 이게 보면 5할을 가산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받을 몫에 5할을 가산해서 자녀가 1을 받는다 치면 배우자는 1.5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녀들 전체가 아니라 자녀들 1인당 받을 몫에 5할을 가산한다고 해서 정확한 표현은 1.5겠지만 소수점이 나오면 헷갈리니까 제가 3대2라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제가 구해 볼게요. 배우자랑 자녀 1명이면 배우자 3, 자녀 2 해가지고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은 5분의 3, 그게 60%. 자녀가 2명이면 3, 2, 2 해가지고요 7분의 3, 그게 43%예요. 자녀가 3명이면 3, 2, 2 해서 9분의 3, 33%. 그러면 여기 계신 여기 어머니들이 지금 많으신데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자녀가 많으면 내 몫이 줄어드네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이혼하면 법정 지분 50%, 뭐 재산 분할하면 50%라면서요. 그럼 이혼하면 내가 50% 가져갈 수 있는데 상속을 할 때는 지금 자녀가 제가 셋을 가정했는데 자녀가 5이면요. 저희 외가 식구들 6남매거든요. 우리 외할머니 지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분이 확 떨어져요. 확 떨어져. 이거는 법정 지분이고 변호사님 자식들하고 분할할 때 제가 어머니 몫 내가 배우자 몫 절반이다 하면 제가 절반 갖고 나머지 자식들이 다 나눠 갖고 하면 이거 어차피 다 의미 없어요. 이건 법정 지분이잖아요. 저는 절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양보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상속세 신고를 해보시면 알 텐데 우리 상속세 신고를 하면은 배우자 공제가 제일 큽니다. 공제 중에. 배우자 공제 이제 개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정 전이니까 현재 법령으로 따지면 기본 공제 5억, 최대 30억. 엄청 많네 할 수 있지만 아까 300억, 600억 분들 자산가여도 30억. 그분들이 이혼했으면 300억까지 재산 상속세, 증여세 없이 나눠 가질 건데 상속 개시되면 300억 받아와도 세금을 상속세를 100억은 넘게 내야 돼요. 억울하죠? 이혼했으면 300억 그냥 가져오는데 상속으로 받아올 때는 절반 가져와도 100억 넘게 상속세를 내야 돼요. 문제 있습니다. 30억까지 공제를 하는데 그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가 뭐냐? 법정 상속 지분이에요. 배우자 공제에서. 그러면 배우자 공제에서 제가 만약에 재산의 절반인 60억 재산 중에 30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제 법정 지분이 자녀가 셋이면 33%밖에 안 돼가지고요 60억 재산의 33%까지만 배우자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억, 19억까지밖에 안 되죠. 그럼 제가 30억을 받아오면 공제는 19억까지만 받고 11억은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자녀들이나 세무사들이 뭐라 그러냐? 배우자 공제까지 넘게 받으면 괜히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배우자 공제까지만 받으시고 그 이상은 또 11억 더 받으셔봤자 어머니 연세도 있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또 상속세 낸다 하면서 받지 말라 그래. 법정 지분까지만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니 내가 절반 정도는 받고 싶은데
실제로 절반 받으시는 경우 거의 못 받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상속세 신고하신 분 주변에 있다면 물어보세요. 배우자 공제 얼마 해드렸냐, 어머니 얼마 해드렸냐. 저는 절반 해드린 분 거의 못 봤어요. 법정 지분이 거의 95%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러면 하고 받았다 칩시다. 18억까지만 했다 쳐요. 어머니가 양보해요. 어머니 30억 주장하다가 자녀들이 뒤에서 막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욕심부리는지 모르겠다고. 어머니가 뭘 욕심부려요. 절반이 왜 어머니 거가 아니에요. 어머니 입장에선 이 집에 절반이 있어야 자녀들도 우리 집도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고, 나도 내가 아플 때 손 안 벌리고 내가 병원비 내 돈으로 내고 싶은데 난 18억만 받아요. 플러스 세무사님들이 또 뭐라 그러냐, 어머니 상속세 내주셔도 증여세가 안 나옵니다. 어머니 상속세 내주세요 라고 해요. 18억 받아다가 상속세 아까 60억 받았잖아요. 우리 60억 재산에 배우자 공제 18억 받고 뭐 해도 제가 볼 때 상속세 한 18억 20억은 나올 것 같거든요. 이 18억으로 그대로 상속세 내달라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상속세도 걱정 안 되고 좋다 그래요. 그럼 어머니 받은 재산 뭐예요? 빵원 18억 받아다가 어머니 상속세 다 내주고, 어머니 정말 재산 하나 없고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60억 재산도 있고 힘도 있고 소득도 있고 자식들이 봉양도 잘 했는데, 어머니 이제 명의 하나 없고 자식들이 재산 다 가져간 상황에서 과연 어머니의 부양이나 봉양은 온전할 것인가? 저는 솔직히 걱정됩니다. 어머니가 30억 받는 게 절대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근데 실제로 분할협의할 때나 세금 신고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일이 95%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거는 배우자 공제는 무조건 확대돼야 된다. 그게 남은 배우자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가 조금은 법률가의 입장, 그리고 세무사의 입장으로서도 공제를 더 해줘야 어머니가 더 받아가죠. 근데 저는 그건 세무사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태원 회장님 유튜브도 찍었지만 이혼해서 1조 2조 분할해도 세금 한 푼 안 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속이나 증여로 받았으면 6천억 7천억은 세금 냈어야 될 걸 이혼을 하면 세금 안 내요. 막판에 내가 진짜 1,000억 자산가다 500억 재산 분할하는 게 상속세 200억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을 해야죠. 막판에 200억 아끼는데 그것보다 더한 절세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전에 그냥 이혼해야 돼요. 재산 분할 절반씩 해서 명의 나눠야 돼요. 안 그러면 상속세가 200억 300억인데 아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혼을 국가가 조장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혼하지 않은 자와 이혼한 자의 상속세 부담액을 차이를 두는 겁니다. 위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부분이 예전에는 굉장히 관정이 적었지만 아파트나 재산가액이 올라가고 여러 공제나 이런 게 너무 20년 전 공제다 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앞으로 중요한 얘기인데, 다음의 경우 작은 아들의 상속분은 얼마일까? 한번 봅시다. 어린 시절 사고로 중증 신체장애를 얻은 큰아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장을 거쳐 크게 성공한 작은아들이 있어요.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독자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큰아들이 걱정이 되겠죠. 직업도 없고 장애가 있다 보니까 30살 무렵에 재산의 절반 10억을 먼저 증여했어요. 그러고서 돌아가실 때는 절반이 남았으니까 이제 10억이 남았는데 유언도 안 남기고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작은아들이 형님한테 갑니다. 형님, 이제 남은 재산 10억에 대해서 분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분할협의서 합시다 라고 하면은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요? 일단 배우자는 없어요. 이 자녀가 둘만 있습니다. 반반씩 해야겠죠. 아까 변호사님 균분이라면서요. 그러면 10억을 반 해서 5억 나눠 가지면 딱 맞잖아요 라고 할 수 있죠. 자, 큰아들 사전증여 10억, 그 다음에 상속재산 약간 10억에 대해서 법정 지분대로 5억 하면 15억 대 5억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작은아들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아요? 네? 억울하죠? 아니, 작은아들이 아무리 의사해도 그렇지, 그래도 왜 15억, 5억 3배나 더 받아가요, 큰아들이. 그러면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구체적 상속분에 따르면 사전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봐요. 이거는 세법하고 다릅니다. 미리 지급한 거다라고 봐요. 그러면 미리 지급했다. 큰형 받았죠, 10억. 저는 이번 남은 재산의 10억을 받으면 둘이 딱 10억씩 돼요. 최종 결과 반반. 민법이 의도한 게 이거예요. 민법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같아졌는데 아버지가 의도한 건 뭐였을까요? 큰아들 더 주려고 했지, 둘이 반반 될 거면 뭐하러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미리 10억 줬습니까? 큰아들을 좀 더 주려고 줬는데 결과적으로 반반이 돼요. 근데 분할협의 때 일반적으로 남은 재산 가지고 n분의 1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이 받지? 방금 제 얘기 들어보신 분? 없죠? 이거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거 남들만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이라고 민법에 딱 적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상속분이 있다라고 민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고, 특별수익자가 아까 말한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을 특별수익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먼저 증여받은 분의 상속분, 그 사람은 증여를 받았죠. 그 수증재산이 내 상속분에 모자랄 때, 그때만 그 모자른 만큼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큰아들 사건 잊으세요. 돌아가셨을 때 20억이고 제가 증여받은 게 8억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일단 돌아가셨을 때 20억이고 자기 법정 상속분 절반이잖아요. 10억에다가 제 증여받은 거 8억 모자르면 그 2억만큼이 있다는 뜻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왼쪽처럼.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2억 받고 다른 상속인이 얼마를 받게 돼요? 18억.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2억 받고 상대방은 18억. 이상해져요. 오른쪽처럼 봐볼게요. 상속재산에다가 생전증여 8억을 더합니다. 28억 나누기 2, 두 명이니까 14억이 돼요. 그 중에 제가 증여받은 거 얼마? 8억. 모자른 거 얼마? 6억. 그럼 남은 사람이 20억 빼기 6억 가져가면 얼마? 14억. 그러면 둘이 받은 게 얼마? 14억, 14억 똑같아져요. 이렇게 안 보고 저렇게 보면 저는 상속분 2억 받고 증여 8억에서 10억 가져가는데 나머지 형제가 18억을 가져가게 돼요. 이상해요. 저렇게 계산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이에요. 이 말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생전 증여를 더한다예요. 상속분에서. 그게 아까 말했던 생전 증여가 선급이라는 거예요. 너가 증여받은 것도 상속재산에 더해서 우리가 나눠 가질 몫을 계산해보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과정이냐? 지금 유류분 과정 아니에요. 분할하는 과정이에요. 분할하는 과정.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을 분할할 때 벌써 생전 증여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돌아가셨을 때 물론 분할협의든 상속세 신고하러 상속인들 많이 오시는데, 오시고 이제 분할협의할 때 형제들이 n분의 1 하지만 가끔 그런 얘기예요. 아니 형, 장남이 아버지한테 예전에 5년 전에 주택 받았잖아. 또 둘째한테는 너 전세금 받았잖아. 셋째한테는 아버지 사업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좀 덜 가져가 라고 표현하시죠. 알게 모르게 이걸 머릿속에 장착은 하고 계셨던 거야. 근데 그게 약간 도의적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했죠. 형 이번에 좀 덜 가져가. 근데 사실은 법적인 얘기예요. 덜 가져가야 돼요. 원래. 근데 우리가 약간 부탁하는 것처럼 도의적으로 형이 지난번에 가져갔으니 이걸 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정도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다들 머릿속에 이러한 개념이 더 공정하다라는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구체적인 상속분을 할 때 생전 증여를 더해진다는 건데, 여기서 하나만 포인트 잡고 가면 이 생전 증여는 우리 상속세,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지만 상속세 계산할 때 돌아가셨을 때 몇 년치 합산합니까? 10년.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 얘는 몇 년치를 합산할까요? 이것도 10년으로 똑같이 맞춰야죠. 그래야 헷갈리지 않을까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생전 증여는 전체예요. 전체.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생전 증여는 20년 전 증여도 따라옵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무섭냐? 제가 증여받았을 때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데 20년 전 목동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그게 3억이었는데 지금 목동 아파트가 25억이라면 여기에 더해지는 숫자는 3억을 더해야 될까요? 현재 시가 25억을 더해야 될까요? 우리 상속세 할 때 만약에 그 10년 이내에서 더해진다 치면 3억이 더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에서 절세되는 게 그런 거죠. 증여 안 했으면 25억에 대한 상속세 낼 뻔했는데 미리 해가지고 3억에 대해서만 어쨌든 합산되니까 한번 평가를 끊어준다라는 점에서 이득인데, 이 포인트에서는 과연 3억이냐 25억이냐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는 25억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서운 거는 기한 제한 없이 더해지고, 더할 때 어쨌든 현재 돌아가셨을 때 당시 시가로 더해져요. 그러면 이 더해지는 숫자가 우리 부동산으로 하면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분쟁이 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시 계산 방법.